대부분이 귀지를 파야 된다고 오해하고 있으신데요. 귀지는 원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귀를 잘못 파게 되면 이 귀지를 자꾸 고막 쪽으로 넣게 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귀를 파다가 상처를 낼 경우에는 웨이도염이나 심하면 중이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웨이도염증이 잘 안 낫게 될 경우 뇌로도 퍼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집에서 파려고 한다. 우리 면봉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귀지를 밀어 넣게 되는 거예요.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시면 이렇게 빨아들이는 석션이라고 해요. 석션을 통해서 귀로 편하게 기대시고 움직이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 찐의사TV를 운영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영섭이라고 합니다. 귀지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귀를 막 파다가 귀가 조금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고막을 다쳐서 엄청난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귀지가 많아서 귀가 잘 안 들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억에 남는 분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오셨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귀를 봤는데 귀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귀 안에. 환자분도 엄청 귀도 아파하셨고 소리도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귀지가 너무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서 귀에 녹는 이용액을 써서 녹여서 힘들게 귀지를 제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귀를 많이 파시는 분들은 젊을 때는 나는 귀를 많이 파도 큰 문제가 없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60대, 70대까지 계속 귀를 파셨던 분들은 이 내시경을 보면 이 웨이도의 점막 자체가 되게 건조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려움으로 많이 내원하시고 뭔가 큰 문제는 없더라도 귀 안에 섬모들이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간지럽거나 막 부스럭거리거나 이런 불편함으로 많이 내원을 하십니다. 또 다른 예로는 귀를 파다가 주위 사람 이렇게 쳐서 면봉이 고막을 뚫고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가 본 환자분 중에서는 귀 면봉 있잖아요. 면봉을 파다가 이 귀 면봉 입구 부분이 아예 고막에 빠져서 내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깊숙이 들어있는 면봉을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귀를 파지 않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이 귀지를 파야 된다고 오해하고 있으신데요. 귀지는 원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막이 있으면 이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웨이도라고 하는데요. 이 웨이도도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피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방층이나 섬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탈락하면서 생기는 게 귀지입니다. 외부의 물질이나 바이러스를 고막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귀지는 제거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웨이도의 섬모들에는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귀지가 생기면 가만히 두시면 자연스럽게 귀 밖으로 이렇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잘못 파게 되면 이 귀지를 자꾸 고막 쪽으로 넣게 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고막을 통해 진동을 해서 청신경 달팽이관을 통해서 뇌에서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귀를 잘못 파다가 고막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소리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뭔가 고개를 움직일 때 바스락 소리가 난다거나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귀지가 고막에 붙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불편할 경우에는 귀를 덮어서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드레싱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는 웨이도 피부가 아주 부드럽다 그랬죠. 귀를 파다가 상처를 낼 경우에는 웨이도염이나 심하면 중이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귀가 먹먹하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웨이도염증이 잘 안 낫게 될 경우 뇌로도 퍼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귀를 파다가 가볍게 웨이도염으로 오시고 조금 심하신 분들은 중이염까지 같이 동반돼서 오십니다. 귀를 보게 되면 귀 잘 안 파시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건조한 귀지거든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런 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양인 경우에는 물귀지라고 하죠. 귀가 찐득찐득한 귀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피부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만약에 집에서 파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면봉을 쓰겠죠. 이런 면봉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귀지를 밀어 넣게 되는 거예요. 잘 파지지도 않죠. 그리고 이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웨이도 부분입니다. 근데 면봉을 쓰게 되면 계속 이렇게 귀지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피부들이 우리가 내시경을 보면서 이렇게 제거를 하면 크게 상처가 날 일이 없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다 보면 웨이도 표면을 긁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럴 경우에는 웨이도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시면 이렇게 빨아들이는 석션이라고 해요. 석션을 통해서 귀로 편하게 기 대시고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귀를 잘못 파게 되면 이 웨이도의 섬모들이
제거한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귀지를 제거하는데, 이렇게 잘 안 빨리는 경우에는 포셉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뒤로 기대보시고 이렇게 조금씩 떼내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른 귀지들이 안에서 고막 근처로 가면 바스락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이 귀지는 우리 피부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이걸 모든 걸 다 제거할 필요는 없거든요. 끝에 남아있는 이 부분만 좀 제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조금은 고막 속으로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움직이지 마시고. 시원하세요? 네,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지는 고막에 조금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바스락 소리를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석션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귀지는 귀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피랑 섞여가지고 피딱지처럼 꽉 막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석션도 안 되고 포셉도 안 돼서 조금만 이렇게 제거하려고 해도 환자분이 많이 아파하셨기 때문에 귀 안에 물약을 넣어서 조금씩 녹여서 점차 귀지를 제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환자분도 귀지 제거된 걸 나온 걸 보고 나서 엄청난 쾌감을 느끼셨고 저도 엄청난 쾌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모든 귀지를 다 제거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피부층이 이렇게 딱지처럼 이렇게 일어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우리 고막이에요. 소리를 전달하는 뼈가 있고 빛반사도 되는 부분이고 고막은 깨끗하고 예쁘신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점막들이 고막으로 가는 길을 웨이도라고 했죠. 여기 빨갛게 좀 자극이 돼 있던 거 보이세요? 이런 것들이 심하게 계속 자극이 되면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귀를 자주 판다면 웨이도 부분에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바스락거리는 귀지들이 많이 붙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귀를 한번 파보면서 아셨잖아요. 이 안쪽에 면봉에 실오라기들이 이 웨이도에 남아있게 돼서 이게 또 다른 귀지랑 뭉쳐서 더 큰 귀지가 될 수도 있고, 안쪽에 귀지를 자꾸 밀어넣다 보면 고막 근처에까지 달라붙어서 더 제거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아무래도 귀를 파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귀는 아무것도 손을 안 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가 간지러울 때는 귀 파는 것의 위험성을 알고 계시고 소독된 면봉으로 살짝만 겉부분을 파는 것이 좋고, 셀러로 된 귀이기나 다른 제품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만 웨이도에 손상이 돼도 큰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귀지가 꽉 차 있는 경우 귀에 뭔가 불편함, 압박감이 생길 수도 있고 청력 저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청력 저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에 귀지가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안 들린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 정도의 경우에는 집에서 귀지를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석션이나 포셉 등으로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이 고막 앞쪽까지 깊숙이 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웨이도는 자세히 보면 S자로 생겼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반대쪽으로 친다고 해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귀의 웨이도를 일자로 만들어 줄 수 있게 귓바퀴를 우상방으로 이렇게 든 다음에 반대쪽으로 콩콩 뛰면서 중력에 의해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차선책으로는 우리 집에 헤어드라이기 있죠. 그걸로 찬바람을 통해서 귀 안에 물을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귀 안쪽까지 계속 이렇게 물을 빼내려고 웨이도를 자극하게 되면 똑같이 웨이도염이 생길 수 있고, 잘못하다가 너무 깊숙이 찔러서 중이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귀에서 물이 안 빠진 것 같다 싶으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드레싱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자기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느꼈을 때는 이비인후과적인 응급질환입니다. 돌발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벼운 염증이라면 며칠 후에 자연스럽게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돌발성 난청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약물 치료를 해야 청력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청력에 대해서는 꼭 빠른 시일 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귀가 아프거나 귀가 먹먹하거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귀지는 더러운 존재다, 제거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귀는 가만히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다 라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